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뒤에는 곤충들이 사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도 긴 세월 땅속에서 숨죽이던 매미가 살며시 기어나오고요. 매미 유충이네요. 정말 아기처럼 느릿느릿 걷기가 힘든가 봐요. 와, 많다. 매미들은 유충 상태로 5년에서 7년씩 나무 뿌리에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인구의 시간을 보내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디 저렇게 열심히 가는 거예요? 매미들의 위대한 본능이랍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나무 위로 쉼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매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와, 날개가 생겼어. 매미들이 긴 세월 동안 기다린 것은 우화였습니다. 어린 유충에게 날개가 생기면서 성충이 되는 과정이 우화인데요. 안전하게 날개를 말리기 위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나무로 올라온 겁니다. 다들 변신로봇처럼 멋지게 바뀌네요. 마술 같아요. 매미가 성충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2주 정도. 에게 하지만 매미들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맴맴맴 노래를 부릅니다. 자, 함께 아름답고 신기한 곤충의 세계로 떠납니다. 곤충들은 4억 년 전, 우와.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지구에 살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얼어붙은 동안에도 작은 생명들은 고요히 숨죽인 채 저마다의 방법으로 겨울을 견디어냅니다.
봄이 되면 꽁꽁 얼었던 몸을 거짓말처럼 녹이고 산에, 들에 모습을 드러내는 곤충들. 무당벌레 멋있네요. 날개를 숨겨두었다니 날아가는 건 처음 봤어요. 알이나 애벌레에서 성충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겨울을 지낸 곤충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일생을 보냅니다. 겨울을 막 지낸 왕호색 나비 애벌레는 두 차례 허물을 벗으며 몸을 키워나갑니다. 곤충의 단단한 껍질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여러 차례 껍질을 벗어내는 탈피를 통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애벌레가 초록색으로 변했어. 징그러운 줄 알았는데 애벌레가 이렇게 귀여울 줄은 몰랐어요. 어머 귀여워라. 성장기의 애벌레는 먹고 자고 또 먹는 것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민열이 아기 때하고 똑같네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일령부터 종령의 애벌레까지 몇 차례씩 변신을 하다가 어른이 되는 마지막 관문은 번데기를 만드는 겁니다. 얼핏 나뭇잎같이 위장했지만 성깔은 살아있습니다. 완전 짜증났나 봐요. 나 번데기 잘 먹는데. 그리고 보름쯤 지날 무렵 와, 대박! 아까 그 애벌레가 저렇게 변한 거예요? 곤충은 번데기 안에서 온몸이 죽처럼 흐트러져 있다가 완벽하게 성충으로 변신하는 경이로운 생명체입니다. 나비가 아니라 나방이 되는 애벌레들은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제 몸에서 실을 뽑아서 고치를 만들고 바로 그 고치 안에서 번데기가 되는 겁니다. 곤충들은 변신도 하고 실도 뽑고 못하는 게 없네요. 제주꾼들 같아요. 방금 고치에서 나온 유리산누의 나방입니다. 곤충들의 변신은 과학자들도 다 풀지 못한 경이로운 세계입니다. 들썩들썩
이른 봄이면 부지런히 고개를 내미는 봄의 곤충은 길 앞잡이입니다. 알록달록 멋지긴 한데 왠지 무시무시한데요? 길을 재촉하듯 사람들을 재빠르게 앞서간다고 해서 길 앞잡이로 불리는 이 녀석은 사실은 화려한 갑옷으로 무장하고 억센 턱으로 사냥을 하는 포악한 사냥꾼입니다. 드디어 사냥을 시작한 길 앞잡이는 풀이 없이 시야가 트인 지역을 고릅니다. 시각이 발달해서 부리부리한 눈알을 굴리며 먹잇감을 찾는데요. 겨우내 땅속에서 굶어서 배가 고픈 길 앞잡이. 드디어 먹음직한 애벌레를 발견하고 첫 사냥에 돌입합니다. 어? 기랍잡이가 먹이를 무서워하네? 완전 허당인데요? 뭐든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요. 날이 더워지니 햇빛을 적게 받으려고 몸을 세웠다가 아예 그늘을 찾습니다. 곤충은 왜 더운 걸 싫어해요? 곤충은 키틴질로 된 단단한 갑옷이 몸을 보호해주지만 열을 받으면 금세 뜨거워져서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덥고 배고픈 기랍잡이는 개미 귀신으로 불리던 애벌레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그땐 땅굴 속에 1년 가까이 숨어 지내면서 정말 귀신 같은 사냥 솜씨를 뽐냈는데요. 아이고 깜짝이야! 지나가는 개미를 순식간에 강한 턱으로 잡아채서 끌어들여 먹습니다. 옛날의 솜씨는 어디로 갔을까? 근데 웬 횡재인가요? 신선한 애벌레가 바로 눈앞에 지나갑니다. 아프겠다. 애벌레 불쌍해. 실력 발휘를 시작한 길 앞잡이는 사실 무서운 턱으로 애벌레는 물론 개미나 거미, 벌, 움직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서 외국에선 타이거 비틀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나운 사냥꾼입니다. 아, 기랍잡이가 바로 곤충계의 호랑이였군요.
곤충은 사냥의 명수들입니다. 거미도 마찬가지죠. 달밤에 사냥을 즐기는 6뿔 가시거미는 철퇴를 돌려 사냥하는 희귀한 거미입니다. 귀엽기만 한데요? 끈끈한 거미줄 철퇴에선 나방을 불러들이는 가짜 페로몬 향이 솔솔 풍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묘한 몸짓. 새똥만한 작은 몸으로 공기의 진동을 감지하며 발톱으로 줄을 잡고 돌립니다. 끈끈한 철퇴에 걸려든 나방은 그대로 끌려 올라가서 강철보다 5배가 강하다는 거미줄에 꽁꽁 묶입니다. 아, 그래서 거미줄에 잡히면 곤충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군요. 습지에 사는 황닷거미는 더 놀라운 사냥꾼입니다. 물고기를 사냥하거든요. 헐, 하나, 둘, 다리가 도대체 몇 개예요? 모든 거미는 다리가 8개로 6개인 곤충과는 구분이 됩니다. 물론 사냥에 늘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헤엄치는 물고기를 거미가 사냥한다니 거짓말 같아요. 황닷거미가 심기일전. 다리가 진동을 잘 느끼도록 핥아줍니다. 거미의 다리는 탁월한 감각기관이라 사뿐히 떠서 물의 진동을 느낄 정도의 예민한 신경과 억센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엔 성공할까요? 잡았다. 길고 긴 사투 끝에 물고기의 힘을 뺀 후에는 즐거운 포식이 기다립니다. 자기보다 큰 물고기를 먹으면 진짜 배부르겠어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냉혹한 약육강식의 세상처럼 보이지만 곤충들이 생존을 이어가는 전략은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막이 짱 무서워요. 그래서 약자들은 사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머리를 써야 하죠. 아예 집을 등에 지고 다니다가
천적을 만나면 집에 숨어버리는 도롱이벌레. 숲속의 작은 생명들은 때로는 잘난 체하기보다 감추는 것이 현명한 생존법이라는 걸 잘 압니다. 팔랑나비 애벌레가 정성스레 나뭇잎을 고르더니 하루 종일 애를 써서 근사한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자신의 몸을 주변 환경에 맞추기도 합니다. 주변과 비슷한 색깔이나 모습으로 적의 눈을 속이고 숨는 의태입니다. 다들 정말 감쪽 같아요. 그렇지? 일기벌레 대박. 위험이 닥쳐오면 아예 죽은 척을 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머리도 좋아요. 1cm도 안 되는 바구미들이 짝짓기에 한창인데요. 곤충계의 잡식성 먹방. 갈색 여치가 눈치를 챘습니다. 위기의 순간. 공기의 진동으로 여치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얼음처럼 굳은 바구미들. 여치가 오기도 전에 질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른바 의사. 죽은 척을 해서 적의 눈을 속이는 건데요. 바구미들은 진짜 죽었나 싶게 몇 시간씩, 때론 온종일 움직이질 않습니다.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껴야 일어난답니다. 살아있었네요. 소똥 굴리기의 명수 소똥구리도 조심성이 많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작은 개미가 나타나도 행여 공격을 받을까 몸을 잔뜩 사리고 눈치를 보는데요. 어라? 그냥 내려가서 죽은 척 해버리기로 합니다. 오늘은 소똥구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곤충에게도 고마운 존재입니다. 똥이다. 왕오색나비를 비롯해서 온갖 곤충들이 소똥에 꼬여서 즐거운 포식을 하는데요. 소똥구리는 그 중에서도 이름처럼 소똥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똥쟁이들. 한반도에서 멸종된 줄 알았던 긴다리 소똥구리가 23년 만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긴 다리로 소똥을 둥글둥글 말면서
긴다리 솥동구리 어미가 먼 길을 떠납니다. 공 굴리기 같아요. 재밌겠어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때로는 부부가 힘을 합쳐 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거대한 솥동을 굴리자니 호흡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쩍 하고 쪼개져 버리니 도로아미 탑을. 수컷은 금세 포기를 하고 어미가 홀로 애를 써보지만 아무래도 양이 모자라자 새로 빚으려고 포기합니다. 성공적으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솥동을 굴려온 어미는 땅을 파서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잘 파묻습니다. 솥동을 새끼의 먹이로 삼으려는 겁니다. 엄마는 솥동 안에 소중한 알을 낳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솥동을 꼭 끌어안은 채 새끼가 나오길 기다립니다. 소똥이 맛있나 봐. (90여만) 종. 지구에 사는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는 곤충은 인간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종족을 유지합니다. 진짜 많다. 꼬물꼬물. 도대체 얘네 뭐예요? 근데 꽃 같아. 맞아요. 수천 수만 마리가 꽃봉오리처럼 위장한 남갈의 새끼들입니다. 곤충의 날개짓에 반응하며 남갈의 새끼들이 기다리는 것은 뒤형벌입니다. 몸에 복슬복슬 털이 많은 뒤형벌이 남가래에게 생존의 기회를 줄 숙주이기 때문이죠. 남가래 새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미 남가래 한 마리에서 약 5,000마리씩의 새끼들이 쏟아져 나와서 1000대 1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형벌이 제일 좋아하는 엉겅퀴 꽃에 올라간 녀석들은 일단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복슬복슬. 얘가 뒤형벌인가 봐요. 남가래들은 꽃에 날아온 뒤형벌 몸에 올라타기 위해 막무가내로 털을 잡고 몸에 달라붙습니다. 너무 많아요. 뒤형벌이 괴로워해요. 남가래 새끼가 너무 많이 붙은 뒤형벌은 도망치려 해도 몸이 무거워서 날지 못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남가래는 절대 떨어지지를 않고 결국 함께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에구, 적당히 좀 매달리지. 하지만 운 좋게 뒤형벌에게 적당한 수가 매달린 남가래 새끼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뒤형벌이 자신의 새끼들을 위해 꿀단지에 꿀과 꽃가루를 채우는 동안 슬그머니 불청객들도 내립니다. 아직 입구가 닫히지 않은 꿀단지를 찾아 침투를 시도하는데요. 남가래의 침투를 받은 뒤형벌의 새끼는 잡혀먹히고요. 대신 꿀단지를 차지한 남가래는 생존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남가래 새끼들이 거짓말처럼 까맣고 거대한 곤충으로 자랐습니다. 역시 변신의 귀재들이네요. 꼬물거리던 새끼들이 뒤형벌이 모은 꿀을 먹으며 변태를 하고 성충이 된 거죠. 그리고 엄청난 식탐으로 먹기에 돌입하는데요. 뱃속에서 5,000개의 알을 키워내기 위해 끊임없이 먹어댑니다. 이때 남가래를 지켜보는 수상한 눈길이 있습니다. 세상사 모두 인과응보라고 했던가요? 새끼 손톱만한 홍날개의 목표는 남가래의 체액. 홍날개가 남가래를 물고 늘어집니다. 남가래의 몸에 흐르는 칸타리딘이라는 체액을 빨아먹으려는 겁니다. 특히 짝짓기를 할 때 움직임이 둔해지는 틈을 이용해서 홍날개들이 막무가내로 붙습니다. 더 많은 칸타리딘을 먹으려고 아프게 물어대는 홍날개들. 그렇게 뒤형벌을 괴롭히다니 남가래가 새끼들을 반성할까요? 형, 인과응보가 뭐야? 여치를 노리는 연가시의 기생은 더욱 잔인합니다. 어딘가 움직임이 이상한 여치들. 지금 여치의 머리엔 물가로 가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물가에는 이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끌림의 희생양이 된 여치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윽고 쑥! 여치의 항문에서 나오는 연가시. 너무 징그러워요. 몸을 뚫고 나오다니. 여치의 몸에서 기생을 하다가 성장이 끝나는 가을이면 여치의 뇌를 조정해서 물가에 데려와서는 제 살 길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길이가 10cm에서 최장 70cm에 이르고
숙주 한 마리에 5마리씩 기생하기도 하는 연가시는 숙주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잔인한 놈들입니다. 사람에게도 기상하나요? 사람에게 기상한다는 기록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불행히도 연가 씨에게 영양을 다 빼앗긴 여친은 그대로 죽음을 맞고 맙니다. 에이, 나쁜 놈들. 목적을 이룬 연가 씨는 겨울 동안 물속에서 여러 마리가 뭉쳐서 월동을 하고 봄이 오면 산란한 알들이 여치 같은 잡식성 곤충의 몸에 들어가서 또다시 잔인한 기생을 시작합니다. 한여름의 숲속에서는 달달한 참나무 수액 냄새가 진동을 하고 온갖 곤충들이 몰려들어서 배를 채우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는 녀석들 때문에 평화가 오래가지는 못하는데요. 참나무 수액이 진짜 맛있나 봐요. 시큼하면서도 달콤해서 초식곤충들의 주식이거든요. 풍이들이 첫 번째 수액 쟁탈전을 시작합니다. 같은 종족이지만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배고픈 수노랑 나비도 맛을 좀 보고 싶은데 풍이들 등살에 눈치만 살살. 같이 좀 먹지. 본능이 지배하는 곤충의 세계에서는 강한 놈이 먹을 것을 차지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참나무 숲의 최강자는 아직 위용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장수풍뎅이는 번데기로 있네요. 나 장수풍뎅이 완전 좋아해. 참나무 숲의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늘소, 사슴벌레를 비롯해서 갑옷으로 무장한 갑충류들이 벌이는 수액 쟁탈전.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선수 장수풍뎅이가 등장하며 판세는 바로 뒤집어집니다. 이야, 저 뿔 좀 보세요. 정말 장군같이 생겼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밀고 들어오는 장수풍뎅이들.
사슴벌레나 하늘소도 장수풍뎅이한텐 한 방에 날아가 버리네요. 장수풍뎅이의 적은 바로 장수풍뎅이 자신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진검승부에 돌입합니다. 단단한 갑옷은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끄떡없습니다. 두 번째 도전. 장수풍뎅이는 자신의 50배가 넘는 상대도 드러내치는 말 그대로 장수들입니다. 패자는 다른 참나무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장수풍뎅이의 암컷은 몸집이 작고 거대한 뿔도 없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암컷을 호전적인 수컷은 어떻게 대접할까요? 딴 놈이 수액으로 다가오면 인정사정 없는 수컷들이지만 암컷에게만큼은 마치 참나무 수액에 취한 듯 달달해집니다. 근데 왜 2층으로 몸을 쌓고 놀아요? 짝짓기를 하며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수컷들이 욕심을 내서 싸운 것도 사실은 새끼를 낳아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본능이었습니다. 어미 나나니 벌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해가 뜨자마자 땅을 파고 또 파고. 엄마들은 곤충들도 부지런하네요. 현명하기도 하죠. 파낸 흔적을 감추려고 흙을 멀리 가져다 버립니다. 만족할 만큼 굴을 팠다 싶으면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위장을 하고 이번엔 사냥을 떠납니다.
애벌레의 거센 저항을 끝낸 것은 나나니 벌의 침입니다. 신경을 마취시키는 강력한 침을 놓은 후에 재빨리 파놓은 굴을 확인합니다. 도망가요. 비상사태입니다. 급한 마음에 침을 제대로 쏘지 못해서 마취가 덜 된 애벌레가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래도 애벌레는 살았잖아. 결국 다시 사냥에 나선 엄마. 햇살이 있을 때 더듬이로 애벌레가 배설한 흔적을 찾아 사냥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길고도 먼 복귀가 남았습니다. 사냥감을 들면 날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언덕을 넘고 구르고 엄마의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무겁겠다. 그냥 먹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아니죠. 엄마 나나니 벌이 저렇게 고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지치면 쉬어야 하지만 귀신같이 냄새를 맡은 개미들에게 뺏길까봐 고단한 발길을 재촉하고요. 집을 찾아온 거예요? 주소도 없는 숲속에서 집을 찾는 곤충들의 본능이 참 신비하지요. 하지만 이 고생을 하며 기어이 애벌레를 끌고 온 엄마의 본능은 더욱 위대합니다. 애벌레를 굴 속에 집어넣고 무거운 돌로 굴을 위장하며 갖은 수고를 마다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애벌레 위에 알을 낳고 새끼가 나오면 마취된 채 살아있는 신선한 애벌레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엄마 곤충들의 행동은 그저 본능이라고만 하기엔 설명하기 힘든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위해서라면 기상천외한 얌체짓을 하는 엄마도 있는데요. 기생파리 어미는 나나니 어미가 고생하는 동안 룰루랄라 졸졸 따라다니기만 합니다. 진짜 졸졸졸 왜 저런데요? 엄마 나나니 벌이 굴에 도착하면 기생파리 어미는 결정적인 순간을 노립니다. 나나니가 애벌레를 넣느라 정신없는 그 몇 초의 틈을 타서 굴 입구까지 몰래 와서는 자신의 새끼를 정확히 굴 속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엄마 나나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굴을 덮고요. 얌체 기생파리는 만족스럽게 지켜봅니다. 기생파리 나빠. 얌체.
땅속에서는 기생파리의 새끼가 벌써 꿈틀꿈틀 나나니의 알까지 먹어치우며 자란답니다. 엄마들이 다 착한 건 아니네요. 하하하, 자식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이 곤충의 모성이지요. 곤충의 천적으로 알려진 개구리. 맞아요. 양서류와 파충류들은 곤충을 먹고 살아요.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물에 사는 거대 곤충 물장군과 개구리의 한판 대결. 사냥감이 올 때까지 잠복하던 물장군은 어라! 우와! 개구리를 잡아먹는 곤충도 있네요. 개구리를 움켜쥔 물장군은 침처럼 생긴 빨대잎을 꽂습니다. 개구리는 정신을 잃고 물장군은 입에 있는 관을 통해서 소화액을 토해내며 개구리의 체액을 빨아들입니다. 개구리가 홀쭉해졌어요. 물장군은 크기가 10cm에 달하고 심지어 뱀도 잡아먹습니다. 배불리 먹고 짝짓기를 하는 물장군 부부. 물에 사는 곤충들은 부성애가 강합니다. 또 2층이다. 짝짓기를 마친 암컷이 산란을 하면 수컷이 올라와서는 어미를 쫓아보내고 홀로 아빠 노릇을 합니다. 온몸으로 알을 품어주더니 혹여 알이 마를까봐 몸에 물을 묻혀서 오르락 내리락 부화할 때까지 먹지도 않고 극진히 알을 돌보고요. 그렇게 열흘이 지날 무렵 기적처럼 새끼들이 깨어납니다. 우와! 동시에 쌍둥이들 같아요. 아빠를 닮은 새끼들은 3, 4일이 지나면 벌써 몸이 단단해집니다. 금세 올챙이도 뚝딱 사냥을 하고요. 타고난 사냥꾼이네요. 아빠는 그런 새끼들이 대견한 듯 바라봅니다.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부지런한 꿀벌들이 꿀을 모으느라 분주합니다. 수천에서 수만 마리씩 집단을 이루고 사는 꿀벌들에겐 저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전투병들은 집을 지키고 일벌들은 꿀과 꽃가루를 나릅니다. 죽은 참나무 속에 감추어 놓은 집안에는 우화를 앞둔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먹을 것을 기다립니다. 벌들에게도 새끼를 잘 키우고 종족을 이어나가는 것이 생존의 이유이자 본능입니다. 하지만 달콤한 꿀과 새끼들이 가득한 꿀벌집의 풍요를 노리는 무리가 있습니다.
장수말벌의 척후병이 귀신같이 꿀벌 냄새를 맡았습니다. 장수말벌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숲속의 무법자. 우와, 헬리콥터 같아요. 척후병은 망설임 없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꿀벌들도 방어에 나서지만 장수말벌이 억센턱으로 닥치는 대로 물어버립니다. 장수말벌은 겁도 없나 봐요. 혼자서 우와. 숫자에는 밀리지만 이미 장수말벌은 꿀벌집 앞에 페로몬을 뿌려서 동료들을 불렀고요. 곧이어 장수말벌 전투병 10여 마리가 줄줄이 도착합니다. 본격적으로 벌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꿀벌보다 대여섯 배씩 덩치가 큰 장수말벌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지에서만 사는 벌들의 제왕으로 한 마리가 수백 마리의 꿀벌을 제압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녀석들입니다. 불쌍해요. 장수말벌들이 상처 입은 꿀벌들을 확인 사살까지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만 있다면 아무리 상처를 입어도 포기하지 않고 방어에 나서는 꿀벌들 때문입니다. 우와, 대단하네요. 꿀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곳은 벌집의 입구입니다. 그 안에는 꿀벌 종족의 미래를 이어갈 새끼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구에서 끝도 없이 꿀벌 전투병들이 쏟아져 나와 들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최후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꿀벌 자살 특공대가 수십 마리씩 장수말벌에게 달라붙습니다. 꿀벌 힘내라. 꿀벌 힘내라.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달린 본능의 세계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꿀벌들의 거센 저항에 밀리기 시작하자 장수말벌들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장수말벌의 집에도 전투 소식이 알려집니다.
꿀벌들 큰일이네요. 싸움꾼들이 입구를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전세는 다시 순식간에 역전이 됩니다.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수천 마리의 꿀벌 전투병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어린 일벌들만이 남아 본능적으로 새끼 주변을 맴돕니다. 장수 말벌들에게 남은 건 아직도 최후의 항전을 벌이는 꿀벌들을 소탕하는 일입니다. 전투에 걸린 시간은 불과 2시간 남짓. 꿀벌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장수 말벌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장수 말벌에게 꿀벌의 집은 전쟁에 희생을 치러도 될 만큼 보물창고 같은 곳이거든요. 육식을 하지 않는 장수 말벌들은 먼저 싸움에 지친 허기를 꿀로 보충하고 단백질이 필요한 새끼들을 위해 먹잇감을 다듬어서 자신의 턱에 괴어 가져다 줍니다. 아, 장수 말벌도 자식들을 먹이는군요. 곤충들은 이유 없이 상대를 해치지는 않는답니다. 장수 말벌의 집에도 저마다 역할에 따라 일벌들이 새끼를 돌보고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가져온 영양을 전하고 먹이는 다시 새끼들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장수 말벌도 번식이 한창인 시기. 오글오글 이 많은 새끼를 먹이려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백 개의 알을 낳고 거대한 장수말벌 왕국을 이룬 여왕벌에게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일벌들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늘 배가 고픈 새끼들을 위해 또다시 출동을 합니다. 와, 많다. 얘들은 무슨 벌이에요? 왕바달입니다. 왕바다리도 여왕벌 혼자서 대가족을 이뤄내는데요. 여왕벌 엄마의 지난 여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봄부터 분주한 어미 왕바다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집을 짓는 겁니다. 나무를 갉아서 입안에 타액과 오물오물, 집 지을 재료를 스스로 만들고요. 육각형의 방을 한 칸 한 칸 입에서 재료를 뱉어내며 홀로 집을 짓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이음새 부분입니다. 이음새가 허술하면 집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잊지 않고 점검을 합니다. 어미 왕바다리는 방을 지어가면서 방마다 알도 하나씩 낳으며 식구를 늘립니다. 종일 아기들이 잘 자라나 이리저리 살피고 아무래도 집이 건조한 듯하면 입안 가득 물을 물고 와서는 방마다 한 방울씩 넣어서 습도를 맞춰주고 알이 마르지 않고 잘 자라게 합니다. 과학자들 같아요. 그뿐이 아니랍니다. 마치 선풍기처럼 날개짓을 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새끼들이 부화하기 좋게 온도를 조절합니다. 엄마가 힘든가 봐 쉬어야겠어요. 비를 맞으면 이번엔 일일이 물을 빨아서 뱉어냅니다. 방 안에 수분이 너무 많아지면 알들이 쉽게 썩고 상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은 다 자식밖에 모르나 봐요. 그렇게 밤낮 없는 어미의 지극정성으로 하루하루 어여쁜 자식이 자라는 겁니다. 오매불망, 어미에게 드디어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새끼들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 통통하네요. 새끼들이 부화해서 애벌레가 되자 어미 왕바다리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먹성 좋은 새끼들을 키우려면 애벌레를 사냥하고 하루 종일 먹이를 날라도 부족합니다.
어미벌들이야 꿀을 먹지만 새끼들은 단백질을 먹어야 어른 왕바다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모자라지 않게 먹을 것을 골고루 나눠주고 새끼들의 성장 상태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병들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새끼는 꺼내서 다른 새끼들의 먹이로 씁니다. 아니, 엄마가 왜 저래요? 감염의 위험에서 다른 새끼들을 살리고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야생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곤충의 모성 본능은 때로는 냉정해야 합니다. 엄마는 잠시의 쉴 틈도 없이 또 사냥을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개미떼가 슬금슬금 애벌레를 노리고 새끼들에겐 엄마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어미벌이 없는 집에서 개미들이 제 세상을 만났습니다. 새끼들이 살고 싶어서 위액을 토해놓습니다. 개미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절박한 생존 본능인데요. 엄마가 빨리 와야 되는데. 어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끼들을 위해 사냥해 놓은 애벌레를 다듬고 필사적인 새끼들의 바람도 소용없이 개미들은 순식간에 집안을 초토화시킵니다. 개미 미워. 애벌레로 실컷 배를 채운 개미들은 먹이까지 챙겨서 유유히 돌아갑니다. 돌아온 어미는 기가 막힙니다. 확인하고 또 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아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너무 슬퍼 보여요. 새끼들의 몸은 이미 다 상해서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끼를 키워냈습니다. 먼저 나온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이 나오는 걸 도와줍니다. 어미 왕바다리는 집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몇 번이고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집을 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어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새끼들이 우아해서 일벌이 되면 힘을 합쳐 집안을 꾸립니다. 어미는 계속 알을 낳고 태어난 일벌들은 함께 집을 보수하며
물을 빨아들여 습도를 조절하고 사냥을 해와서 자손을 번성시킵니다. 마치 우애 좋은 형제들처럼 일벌들은 저마다 어미 왕바다리를 돕습니다. 곤충들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미 왕바다리 가족은 그렇게 나날이 번성합니다. 가을이 깊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대가족을 이룬 어미의 역할도 끝나갑니다. 곧 겨울이 닥칩니다. 성장이 끝난 벌들은 하나둘씩 엄마 품을 떠나고 지난 봄 집을 짓고 알을 낳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고요한 집안에서 어미는 일생을 마칩니다. 엄마의 본능으로 고단했지만 새끼들이 있었기에 의미 있었던 어미 왕바다리의 삶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생명이 숨죽인 겨울. 가을에 태어난 공주 왕바다리들은 여왕벌이 될 날을 꿈꾸며 추운 겨울을 견딥니다. 봄이 오면 만물이 깨어나듯 곤충들도 4억 년을 이어온 본능으로 세상에 나오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의 부모가 그랬듯 지난 봄에 왕바다리 어미가 그랬듯 부지런히 종족의 생명을 이어갑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곤충들도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사네요. 곤충들 사랑할 거야. 작지만 위대한 우리의 이웃 곤충. 그들로 인해 지구는 생명의 풍요로움이 넘치고 신비롭고 위대한 본능의 세계도 계속됩니다.
이런 거 할 때 조율치를 많이 하는데. 아, 제가 알러지가 있어갖고. 딸이 전화 와가지고 말벌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 주변에 몰려있는 말벌이 진짜 공포스러워. 모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위험해요. 글쎄 뭐안 쏘여봐서 모르겠는데요. 네, 쏘인 사람들 말로는 뭐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막 뛰어나와요. 싸우러 가는 것 같아. 저 집 안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 막 군사 출동. 머리 앉았어. 머리 앉았어요. 머리 앉았어. 들었어요? 네, 머리 쏜 것 같아. 잠깐만. 아, 침이 빠져 있는데? 들었어. 갖고 있더라고. 붓는다. 귀랑 막 엄청 붓는다 지금. 피가 막 몰리고 있어. 빨리 가. 얼굴 좀 저려.